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AI HPC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위한 이제 카페사 OPS 관점의 솔루션과 그다음에 그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그 IT를 보면요, 뭐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인더스트리얼, 그다음에 매니피처리, 뭐 그 스마트 공장이 나죠. 그쪽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그 자율주행,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AI 쪽에 가지고 인공지능 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버스 컴퓨팅 쪽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카페에서 오페스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될 때입니다. 각각에 보시면은 거기서 그 공통된 것이 이제 데이터 양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제 그 안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HPC 시스템을 갖다 구현한 단계는요, 뭐 첫 번째로 이제 온프라미스 구축을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레가시 형태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전산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비스 하다가 올리는 이제 그 정통적인 그 클래스 하다 말하는데요. 그 이어서 이제 그 스텝 2로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그 HPC로 이전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했던 레가시 쪽에 했던 그 자원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그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아래쪽 갖다가 좀 보시면요. 그 각각의 온프레미스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추구하고 다양한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소프트 통합하고 중앙 집중화된 관리 기능, 협업을 갖다가 강화하다가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스텝 2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자원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에서 신규 하드에 대한 수요 예측을 활용하고 긴급 자원 투입에 대한 유효성 갖다가 그 발휘를 할 수가 있었죠. 스텝 3에서 워크노드를 이제 클라우드하고 온프레미스 쪽으로 분배하는 것을 보시면요. 대규모의 투자하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형태하다가 좀 구분해 보면요. 지금 그 좌측에 보신 것처럼 이제 배합 메타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기존에 했던 이제 그 레가시 형태의 그 클러스터 쪽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쪽 것이 이제 그 가상화된 하이퍼바이저라는 이제 그 가상화 계층을 두고 그 위에 각각의 VM을 둬가지고 우리가 하이퍼버스 컴퓨팅 하다가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컨테이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없이 이제 컨테이너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HPC 하다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카페서 오페스 감정에서 그 AI HPC 쪽에서 솔루션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것도 지금 이 컨테이너 기반에서 이제 그 움직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뒤에 그 데모까지 있으니까 한번 그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HPC 시스템을 구성한 것을 보면요. 지금 맨 아래쪽에 이제 인프라 설비라고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전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실 가시면은 어떤 게 있죠? 먼저 그 공조 시스템이 있겠죠. 거기서 이렇게 또 전기 시스템도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IDC 관리, 배선, 공조까지 다 포함한 것이 이제 인프라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각각의 이제 고성능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운영 체제들이 위치를 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미드웨어들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이제 HPC 프로그램에 이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배치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신 것처럼요, 이제 히든 코스트라는 게 존재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곳에서의 비용에서는 뭐 위에 서포트 비용과 하드웨어 비용만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그 수면 밑으로는 여기 보신 것처럼 투자 물량, 운영 효율, 삼면 비용, 전력 비용,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타임 투 마켓 시장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HPC 시스템 갖다가 설계할 때는요.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이제 히든 코스트까지 하다가 히든 코스트의 부분을 그 생각하게 되면은 뭐 여기도 보신 것처럼 운영 프로그램, 예산 비용, 성능 요건, 네트워크, 스토리지, 확장선, 통화 환경, 전력, 공조, 시스템 관리, 기술 지원, 심지어는 이제 교육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고려를 하고 나서 이제 HPC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카페스, 오페스 하다 보시면요. 뭐 카페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투자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오페스는 이제 그 운영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페스에 들어간 거 보시면은 이제 부지 구입비, 조성, 그다음에 토목비 건축 비용, 기계, 전기, 자재 및 설치 비용, 그다음 배관 자재 및 설치 비용, 각종 허가 비용들이 다 이제 그 초기 도입 비용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페스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구축된 시스템을 이제 움직이는 비용이겠죠. 전력비, 운영 인력비, 유지 보수비, 그다음에 주기적인 이렇게 교체가 필요한 자재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카페스 오페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그 메리트가 있겠죠. 비용 절감이라는 면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카페스 오페스를 정리하면은 그 서버 운영에 수반되는 직접 비용, 그다음에 서버 운영의 감적 비용, 그다음에 서버 보유 감적 비용까지 좀 모두가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카페스 오페스 하다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스 오페스 하다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CPU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인텔에서 나오는 그 CPU군이 뭐 제가 계속 그 강조한 것처럼 기존의 숫자로 나갔던 것이 이제는 이제 그 모델 코드로 바뀌었어요. 보신 것처럼 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즈는 그 밑으로 해가지고 숫자 넘버링이 이제 붙게 됐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이제 캐스케이드 쪽을 한번 이렇게 좀 볼게요. 폴리 플랫폼이라고 있는 그 플랫폼 밑에 이제 스카이레이크와 그다음에 캐스케이드라는 그 CPU가 그 존재하게 되는데요. 캐스케이드 S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28코어를 쓸 수 있고 이제 56스레드까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뒤에 나온 것이 이제 제원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그 모델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Y, N, V, T라고 붙어 있는 그 스케줄입니다. 지금 각각이 보시면은 지금 그 N 스퀘어 같은 는 이제 네트워크 오토마이저 CPU고, 그다음에 Y가 붙은 것은 CPU 셀렉트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U가 붙은 것은 싱글 스퀘어 오토마이저가 되어 있다는 이제 그 CPU들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이제 스피드 셀렉트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그 기술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정 그 코어에 대한 클럭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6252N 같은 CPU를 보시면요. 여기서는 코어 수가 24코어예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럭이 2.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3을 갖다가 24개의 코어가 다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클럭을 높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때 바로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스피드 셀렉터 테크놀로지는 일정 코어의 그 클럭을 높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클럭은 그 실제 베이스 클럭보다 낮춰가지고 쓸 수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봉합하다가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인텔 제온 골드 6252N 프로세서는요, 24개의 코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럭이 2.3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인텔 스피드 셀렉터 테크놀로지에다가 쓰게 되면은 그 중에서 8개의 코어를 2.8GHz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를 2.1GHz로 낮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작업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특정 업무에 했을 때 그 클럭이 필요로 할 때 이런 기술을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CPU의 클럭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비용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스킬 중에 하나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이제 제온 AP라는 이제 9200 프로세서 갖다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축에 보이신 것처럼 투소켓에 S9200 WK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본 것처럼 그 하나의 9200 CPU에 두 개의 다이가 0, 1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르면은 이쪽에는 이 하나의 그 CPU 안에 두 개의 CPU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신 것처럼 플래티늄 928 같으면 이제 56코어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르면은 28코어짜리 두 개를 묶어가지고 56코어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하이퍼스레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112B 하이퍼스레드 코어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이스 클럭이 2.6GHz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상당하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르면은 이제 이 2소켓짜리를 쓰게 되면은 하나의 시스템에
110이 물리적인 코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CPU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딥러닝 쪽에 그 DF 부스트라는 이제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따르면은 이것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AI 쪽에 효과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 9200 같으면은 9200 시리즈는 기존에 했던 플래티늄하고 비교했을 때도 상당하게 퍼포먼스가 증가가 했어요. 지금 기존에 그 인텔 제온 플래티늄 8180하고 림팩 같은 경우에는 1.98배, 그 다음에 메모리 밴드위스를 보면 1.99배, 그 다음에 인텔 서퍼스 보시면은 2.07배, 플래티늄 같은 경우에도 2.1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다양하겠죠? 기존에 있던 플래티늄 CPU를 하나의 CPU에 두 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두 배까지 그 거의 근사 두 배까지 근사치도 이제 그 퍼포먼스 하다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뒤를 보셔도 그 뒤쪽을 갖다가 좀 보셔도 또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밝은 파란색으로 보신 것처럼 포노드거든요. 두 개의 소켓을 가지고 있는 플래티늄 924를 써가지고 4개의 노드를 묶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인텔 그 플래티늄 9242 그 8개의 노드도 만들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기존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근사치도 다른 말은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우리가 카페스와 오페스 할 때 이제 밴더의 의존성을 말할 텐데요. 밴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H4, 델, D4, 기타 그 N사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장비를 갖다 쓰게 되면은 이제 활성성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한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한 것이 이제 그 화이트 바스라는 이제 이것이 나오는데요. 지금 기존의 화이트 바스에서는 개념을 보시면은 이제 직접 PC를 조립하는 구매자가 자기가 직접 만드는 서버, 브랜드가 없는 PC였다가 우리가 이렇게 화이트 바스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화이트 바스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적인 그 점이 하나가요. 화이트 바스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 업체에서는 이제 밴드 서버들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화이트 바스 갖다가 쓰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이제 그 서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화이트 바스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본 것처럼 이제 매니피처링한 레벨이 있어요. 레벨 1부터 해가지고 레벨 12까지 있는데요. 지금 본 것처럼 지금 레벨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메모리를 서버에 그 배열 형태도 통합하여서 이렇게 테스트해가지고 드리는 계획이 있고요. 레벨 10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OS 단지 어플리케이션까지 최상위 단계가 없으면 이제 전체적인 그 서비스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공하는 그 단계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매니팩처링에 대한 그 단계까지 갔다면요. 이제는 이제 제품군 갖다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R1304WF라는 이제 그 장비가 있는데요. 이 장비의 특징은 이제 온유의 3.5인치 디스크가 4개가 들어가는 이제 그 시스템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스카이데크하고 캐스케이드라는 인텔에서 나오는 최신 CPU를 갖다가 2개까지 이렇게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신 것처럼 이제 R1108도 지금 온유의 2.5인치 디스크가 8개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뒤에 나온 것은 이제 R2308 2U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것처럼 그 3.5인치 디스크가 8개가 들어가게 되죠. 앞서서 나왔던 이 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슬롯이 이제 2개예요. 근데 지금 이 2U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슬롯이 최대 8개까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R2208도 지금 보는 것처럼 2U 사이즈의 2.5인치 디스크가 8개가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8개 2.5인치가 이렇게 세로 반영, 이렇게 버티컬 반영으로도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온 것은 이제 2312, 2.2U의 3.5인치 디스크가 12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시스템은 이제 그 데이터 스토리지 용도도 씁니다. 여기에 그 스토리지를 구성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스토리지 솔루션을 얹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나스 형태로도 아니면 아이스카시 형태로도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온 것은 이제 돌드 24,
이 2U에 2.5G 디스크가 24개가 들어가는 이제 그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인텔 쪽에서 보면은 세로축을 확장성이라고 보고 가로축을 이제 저장 그 용량으로 봤을 때 각각이 포지션된 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은 그 저장 용량이 저장 용량이 작고 그다음에 확장성이 조금 그 작은 이제 R1304라는 원유 레벨이 있고요. 그 여기서 이제 디스크 갖다가 8개까지 쓸 수 있는 모델, 그다음에 확장성 갖다 고려한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이 되겠죠. 특히 그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제 고집적 HPC 클라우드에 적합한 모델로 해가지고 S9200WK 워커패스라는 이제 모델이 있고 또 하나가 그 H200 H200BP라는 이제 그 고집적 서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의 4개 노드가 들어가는 이제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9200 CPU를 쓰고 있는 이제 그 머신을 갖다가 좀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2U의 4노드 최대 물리적인 코어가 448 코어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전에 그 9200 CPU를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그 하나의 CPU에 플래티늄 CPU가 2개가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이 CPU 하나에 최대 56코어의 물리적인 코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2개를 쓰게 되면 112코어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2U에 4개의 노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448코어까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머신을 보시면요. 지금 2U에 4개의 노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2U에 2개의 노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각각에 보시면은 2U에 4개가 들어가는 시스템은 이 노드를 하는데요. 이쪽이 이제 온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U에 2개의 시스템이 된 것은 이제 2U 사이즈의 노드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가까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차이점은 NVMe 디스크하고 PCI 슬롯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온유 노드거든요. 온유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각각의 여기서 이렇게 리퀴드 쿨링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앞쪽에 PCI 슬롯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지 이더넷,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포트, 그 다음에 VJ, USB 그것을 통합을 할 수 있는 I/O 커넥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스위치하고 인디케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2U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은 이렇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2U는 이제 그 리퀴드 방식과 에어 쿨링 방식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지금 각각이 봐도 온유는 이제 리퀴드 쿨링 방식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앞서서 보면 것처럼 지금 그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원지 이더넷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U 모델도 지금 원지 이더넷 포트 갖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HPC 환경을 HPC에 적용한다면은 10G급 이상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 NIC 갖다가 쓰셔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기는 이제 PCI 슬롯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앞서서 이 워크패스의 특징 중 하나는요. 기존에 있던 여러분께서 쓰셨던 사스하고 사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쪽을 보시면은 온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PCI 슬롯이에요. 그 다음에 2U 보다는 위쪽이 NVMe 슬롯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PCI 슬롯입니다. 디스크 슬롯이 없어요. 기존에 여러분께서 쓰셨던 뭐 사스나 사타 같은 이제 디스크 갖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여기 보인 것처럼 M.2를 써가지고 부트 디스크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특이한 것은 이 앞에 있던 그 라이저, PCI 쪽 라이저 옆에 제 M.2 메모리 갖다가 그 스토리지 갖다 쓸 수 있는 슬롯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256기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시스템은요, 기존처럼 사스하고 사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NVMe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 2U 같으면은 지금 이쪽에 U.2 드라이버, NVMe 갖다가 쓰셔야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는 다시 정리해 보면요. 기존처럼 그 사스나 사타 디스크를 제공하지 않다. 그러면은 부트 디스크를 어떻게 하냐? M.2를 써가지고 우리가 부트 디스크나 그걸 쓰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2에 나와 있는 이 마치 디스크 캐리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NVMe 캐리어다. 그것을 그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라이즈 쪽을 보시면은 그 구성이 이렇습니다. 아까 전 것처럼 지금 그 9200 CPU가 있고요. 각각의 메모리 뱅크가 CPU 하나당 12개씩, 그다음에 CPU에서 또 12개가 있고요. 각각의 라이저 구성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보시면은 이게 좌측에 보이는 것이 이제 온유 라이저입니다. 그 CPU, 그 PCI 슬롯이 한 개밖에 그 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그 M.2를 쓸 수 있는 그 슬롯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투유 같으면은 그 하나의 그 한쪽에 두 개씩 해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에 이 라이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 4개까지 PCI에다가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럼 라이저 역시 이쪽에 그 M.2에다가 꽂을 수 있는 이제 그 슬롯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뒷면을 볼게요. 뒷면을 보면은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퀴드 쿨링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2에는 에어 쿨링과 리퀴드 방식이 있다고 그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보신 것처럼 이제 리퀴드 쿨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커넥터가 이게 그 존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에어 쿨링 방식 같으면은 이 리퀴드 쿨링 그 부분이 이제 그 시스템 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똑같이 파워 서플라이가 존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 정리를 보면요. 3가지 물리적인 노드와다가 제공한다. 근데 하나는 이제 온유, 그다음에 온유는 이제 리퀴드 쿨링 방식밖에 제공하지 않고, 2U 사이즈의 이 시스템은 지금 보신 것처럼 리퀴드 쿨링 방식과 에어 쿨링 방식에다가 제공을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샤시에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제 온유도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투유로만 투유 하프 사이즈 그거 가지고도 구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온유 하프 사이즈 2개와 투유 하프 사이즈 1개를 가지고 3개의 노드 갖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텔 그 이쪽에 대한 그 크기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이제 865mm고요. 그다음에 폭은 442mm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19인치 4개 뭐 전혀 이렇게 그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투유 높이는 이제 투유 사이즈가 됩니다. 지금 위에 보신 것이 지금 그 9200 그 WK의 그 실제 노드에 대한 그 크기고요. 밑에 있는 것이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쓰셨던 뭐 그 2600 그 BP라는 하프 사이즈 시스템입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 노드가 그 이쪽 길이가 약간 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메모리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 기존에 했던 지금 메모리는 이제 물리적인 그 어드레스 한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확장성 갖다가 더 많은 메모리 표현할 때 확장 갖다가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쪽 영역 갖다가 좀 봐야 될 텐데요. 기존에 했던 DRAM에 대한 그 캐피시티에 대한 갭이 있어요. 메모리 갖다가 좀 더 많이 필요하는데 그 메모리에 대한 용량에 대한 한계가 있다면은 그 밑에는 SSD는 이제 퍼포먼스에 대한 한계겠죠. 왜냐면 그 SSD 아무리 빠르더라도 DRAM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죠. 대신 SSD는 이제 용량 갖다가 늘릴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부분을 위치한 것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인텔 옵테인 DC 퍼시스트 메모리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쓰면은 이제 그 2가지 모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웹 다이어트 모드와 그다음에 메모리 모드라는 이제 2가지 모드로 퍼시스트 메모리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웹 다이어트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토리지처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SSD보다 빠른 스토리지. 왜냐면은 이 그 퍼시스트 옵테인 자체가 이제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반면에 저 이제 메모리 모드는 이 용량 이 퍼시스트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내 메모리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메모리 확장하다가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인텔에서 나오는 이제 그 메모리 드라이버 테크놀로지는 IMDT라는 그 기술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인텔 옵테인 SSD를 마치 메모리처럼 확장을 시켜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본 것처럼 기존에 있던 물리적인 메모리와 옵테인 SSD를 써가지고 그 전체적인 메모리 풀을 확장을 시키는 것.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메모리의 일부분의 용량을 이 옵테인 SSD도 대체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갖다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카페에서 오페스 감정에서는 상당하게 이쪽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페사 오페스 이야기 할 때는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장비 이야기 했다면요. 이제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타임 투 마켓. 우리가 HPC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초기에 장비들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 HPC 구성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저 프롬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의 그 장비들이 이제 분산이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타임 투 마켓에 미추어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나온 것처럼 그 HPC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 설계 고려 요소는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그 테라 AI HPC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지금 그 특징을 보시면은 뭐 첫 번째가 뭐 인텔 제온 CPU를 쓰고 뭐 가용성 서비스 확장을 고려한 인텔 HPC 시스템과 솔루션, 그다음에 병렬 파일 시스템, 뭐 CPU, GPU 가상화,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뭐 외부 클라우드 시스템 연동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96년부터 저희가 인텔 서버만을 이제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24년 동안 인텔 서버, 인텔이 인증한 HPC 전문 기술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요, 아까 전에 여러분께서 그 HPC 시스템에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보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부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가 결합된 환경까지 저희들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AI에서 이렇게 그 인프라 디자인 갖다 요약해보면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기존처럼 그 머신 러닝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의 머신들과 그 다음에 스토리지, 패러럴 스토리지를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일 겁니다. 또 하나가 그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솔루션 중에 하나가 기존에 했던 그 자원들을 모아서 마치 하나처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서 그 더블 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448코어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신 것처럼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제 그 백엔드 AI라는 솔루션은요, 기계학습 모델 훈련과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클라우드 또는 자신의 서버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 플랫폼이에요. 지금 기존처럼 뭐 CPU하고 GPU들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기존에는 각각의 사용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파크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용자는 그것을 어떻게 쓸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이 이제 이런 중간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CPU하고 GPU를 놔두고 그것을 이게 여러 명의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그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ISA OS 영역,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이 영역을 하나 더 만든 거죠. 컨테이너 수준의 GPU라든지 CPU 갖다가 가상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통합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사용인데요. 지금 이것은 그 실제 데모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픈앱이라고 저희 그 T센터에 이 솔루션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장비 7대를 통해 7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326개의 물리적인 그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메모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갖다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 솔루션 쪽입니다. 지금 본 것처럼 326개의 CPU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메모리가 지금 본 것처럼 703GB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그 리소스에 대한 이렇게 그 스테이터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화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심플하게 수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세션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테스트 한다고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유저라는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저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유저라는 계정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에는 326개였거든요. 제가 활동하는 이 유저1이라는 사용자는 지금 16개 CPU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이제 16기가고요. 그 다음에 세션은 최대 5개까지 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진 그 자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머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션은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금 본 것처럼 이게 이 자원을 가지고 5개까지의 머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environment를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쓰고자 하는 환경 갖다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 C 포트란, C++, 포트란, C, Go, 뭐 파이썬, 텐스플로, 파이썬 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o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최근 유행하는 Go를 보시면은 옆에 이제 버전이 나오거든요. 버전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버전별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다 이 템플릿대로 그 컨테이너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텐서를 하고 텐서는 이제 인텔 텐서입니다. 그 인텔에 최적화된 이제 그 텐서고요. 버전 선택하고 여기서 폴더를 내가 어떤 것을 쓸 것인가. 이 폴더는 나중에 내가 임의로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폴더를 하고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내가 몇 개의 자원을 쓸 것이냐. 이미 여기서는 이렇게 리소스 얼로케이션 갖다가 이렇게 템플릿으로도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어드밴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4개의 CPU를 쓰겠다. 물리적인 것도 메모리를 4기가 쓰겠다. 그 다음에 런처를 하시면요. 세션을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만들어진 그 위에 하나가 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컨트롤을 보시면은 요 플레이 버튼 같은 생겨서 누르시면은 우리가 AI 쪽을 갖다가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텐서보다든지 주피터 노트북, 뭐 주피터 랩 같은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거 누르시면은 이것은 자 바로 터미널로 우리가 이렇게 웹 터미널로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즉 기존처럼 뭐 푸티나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주피터 노트북 한번 볼까요? 주피터 노트북 바로 여기서 우리가 AI 쪽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샘플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미 여기 나온 것을 이제 그래도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요. 뭐 트레이닝 모델 이미 이 앞에 나온 것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안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 그냥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빌드 모델 만들고요. 자, 보신 것처럼 이제 트레이닝 하다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기서 이게 또 다른 세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제가 아까처럼 서머리 보시면요. 세션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썼던 것은 CPU 한 개를 쓰고 제가 최근에 했던 것은 CPU를 4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 것처럼 5개를 쓰고 지금 5개 쓰는 거죠. 그럼 앞으로 11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를 여기서 또 세션을 누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C를 쓰겠다. 그리고 CPU를 나머지 11개를 10개를 다 쓰겠다. 그다음 메모리를 나머지 쪽에 다 이렇게 부어 넣겠다. 자,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본 것처럼 다 만든 거예요. C++ 환경을요. 자, 타임 투 마켓 다시 이야기할게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실제 그 장비를 사가지고 OS 어플리케이션을 올린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던 지금 이 시스템들을 모아서 여기서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것을 각각의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갔어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얘는 내가 원하는 환경에 대해서 바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자원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스토리지 쪽을 한번 볼게요. 스토리지 쪽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그 제가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 데이터 갖다가 올리고 싶다면은 여기서 그 조금 전에 봤던 이제 그 요 폴더 모양처럼 생긴 것을 누르시고 여기서 업로드 갖다가 하면은 제가 있던 여기서 이게 자주 갖다가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이렇게 올려볼까요? 용량, 이 정도 된가 한번 그냥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보이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또 다른 사용자한테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자기 혼자서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팀원들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 옆에 보이신 것처럼 요걸 누르게 되시면은 여기서 이메일 어드레스, 이 사용자한테 이 로그인할 때는 우리가 그 메일 계정 아이디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메일 어드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도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에디트까지 해주겠다. 자, 됐거든요. 이제 한번 이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서머리 쪽 보면요. 옆에 하나가 생겼죠? 조금 전에 제가 뉴스 유저원이라는 계정에서 제가 폴더 갖다가 공유를 하도록 해줬다는 것이 떠요. 업셋을 하시면은 이제 스토리지 쪽에 가시면 아까 전에 공유했던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원을 모아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더한 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바이먼트 쪽을 보시면요. 이미 웬만한 그 환경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컨테이너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의를 해 놨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바다. 자,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이렇게 그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컨테이너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서 한번 유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 쓰고 있으니까 위에 것 하나를 이것을 죽이겠습니다. 세션을요. 그래서 뭐 스타트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보이시죠? 자바가 바로 이렇게 사용자한테 이 환경 갖다가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 폴더를 어떤 거 쓸 것인가 지정하고요. 네, 런처를 하시면은 바로 이제 자바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지금요. 이렇게 인터넷이 좀 느려가지고 그래요. 지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자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솔루션은 기존에 있던 자원을 하나 더 통합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사용자들이 그 개발 환경이든지 아니면은 그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갖다가 바로바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저희 테라텍에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테라텍은 이제 인텔 IT 솔루션 전문 기업이고요. 뭐 인텔 비즈니스 하다가 이제 23년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텔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보시면은 HPC 데이터 센터 스페셜리스트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스페셜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전 것처럼 저희가 HPC 쪽에 그 경력 26년 경험을 통해서 HPC 구축 전문 업체로서 우리가 그 존재할 수, 우리가 인텔에서 인정한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가 그 테라텍하고 엔트라인 이제 서포트를 통해 가지고요. 그 엔트라인은 저희 테라텍의 자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전문과 HPC 기술, 그다음에 리눅스, OEM을 갖다 개발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오픈소스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엔지니어는 총 40명 정도 되고요. 각각의 저희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인텔 보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ODM까지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또 그 중국 CCC 인증까지 저희 공장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OCP 단증이 있고, HPC 영역에서 저희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굿즈 사이트가 종작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픈앱은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을 갖다가 그 전시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본 것처럼 그 몇 주 전에 했죠. 그 공학 페스티벌 AI 그 사물 인터넷 해커톤에 대해서 저희 OT 센터에서 이제 사전 교육 갖다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나온 것처럼 그 카페서 오페스를 주는 데서는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중요한데요.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 있는 TGM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에서 나오는 이제 로그를 갖다가 그 로그를 감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제 LMS라는 솔루션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SR 인덱스 가지고 클러스터 시스템 갖다가 백업 복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리커버리 시스템이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쟁이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또 이렇게 그 정부 과제 그 두 건을 갖다가 수행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들 갖다가 인텔의 최신 기술하고 같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들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카페스 오페스 AI 쪽에서 카페스 오페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타임 투 마켓일 겁니다. 앞서 나온 것은 장비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인텔에서 나오는 최신 기술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타임 투 마켓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 같은 이렇게 테라텍이라는 이제 업체하고 같이 조인하시면은 충분하게 여러분께 베네핏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